올라 아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그래픽카드 리뷰를 하면 반응들이 좀 그렇습니다. 사지도 못하는 거 리뷰만 자꾸 나오면 뭐하냐, 보고 있으면 좀 짜증난다 등등. 이번에도 제가 물론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협찬 영상이지만 시청자분들의 그런 반응 저 역시 200% 공감합니다. 최근 그래픽카드의 시중 판매 가격은 제정신이 아니죠. 네. 그래도 언제쯤 정신 차릴 수도 있고 또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곤 해도 제품의 성능 상황은 또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구입할 때 이 판단할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픽 카드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환상종이라고 불리는 제품 중 하나죠. 컬러풀의 지포스 RTX 3080 불칸 OC D6X 10GB 모델입니다. 자, 언박싱 전에 여러분한테 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미 한번 까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꺼내는 게 처음 언박싱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한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뭔가 좀 깠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드시면 제가 깐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는 뭔가 퀵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장 가면 사용할 수 있는 흰색 면장갑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미 장갑을 끼고 영접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융이 있어요. 융이 왜 있느냐? 보시면 합니다. 좀 닦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카드는 좀 빼겠습니다. 여기 뭔가 박스가 큰 게 있는데 없죠? 다른 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기프트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차피 제품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드라이버가 있고요. 드라이버 앞에 피트라고 할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큰 거랑 작은 거 딱 두 개 있네요. 이게 좀 이제 쓸모가 있는 건데 그래픽 카드가 원체 크다 보니까 무겁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있으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 지지대입니다. 스탠드 형식으로 이제 올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탠드 형식이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RGB 싱크용 케이블이고요. 하나는 여기 보면 C타입 USB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래픽 카드와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쪽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속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쯤 할까요, 부속품이? 자, 그러면 그래픽카드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라우드 쪽은 3개의 90mm 팬이 탑재된 트리플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라우드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을 보시면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3슬롯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은 3개의 8핀 전원 연결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후면은 메탈 백플레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픈형이 아닌 다 막혀 있는 디자인입니다. 아이게임 로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RGB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단자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키 오버클럭 버튼도 잘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커넥터 단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기한 건 USB-C 포트가 있는데요.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동봉된 부속품에 관련 케이블들이 있죠. 그걸 여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C포트는 메인보드와 이 그래픽카드 간의 통신을 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RGB 싱크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선 컬러풀 3080 불칸이 환상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데는 징글징글하게 부족한 물량 탓도 있지만 측면에 자리 잡은 존재감 가득한 이 LCD 패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세대의 불칸보다도 LCD 패널의 해상도를 키웠고요. 사이즈 역시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90도 플립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 설치되더라도 LCD 패널 감성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게임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래픽 카드의 상태를 체크하고 RGB 효과 및 연동, 그리고 LCD 패널의 설정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LCD 패널을 통해서는 CPU 및 GPU의 클럭 스피드, 온도, 로드율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GPU의 경우 펜 스피드와 메모리 클럭과 사용량, 그리고 현재 시스템 시간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LCD에 띄우고 싶은 정보를 선택하고 정보 간 이 전환 시간을 입력해주면 순환을 하면서 표시해주는 방식입니다. LCD가 커지고 해상도가 높아진 만큼 반으로 나눠서 좌우 다른 값을 표시해주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용자 케이스의 레이아웃에 따라서 그래픽카드가 세로로 설치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화면 표기를 90도 돌려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 480-129 사이즈 이미지 파일이나 혹은 GIF 이미지를 사용해 LCD 패널에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도 있죠. 원하는 텍스트 문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또 텍스트를 쓸 경우 다른 이미지에 오버레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 삼아서 써본 이 텍스트 내용처럼 그닥 쓸모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LCD로 인해서 살짝 묻혀버리는 감이 있지만 RGB 감성도 물론 이 제품 갖추고 있습니다. LCD가 좀 과하게 강조되고 있다면 이 슈라우드 쪽에 위치한 RGB는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는 느낌에 후면 백플레이트에 있는 아이게임 로고는 눈에 튈 정도로 포인트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키 오버클럭키의 작동 유무에 따라서 부스트 클럭은 1710MHz에서 1800MHz로 달라집니다. 당연히 대부분 1800MHz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원키 오버클럭을 적용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테스트에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라이젠 5600X 시스템과 5800X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같은 그래픽 카드가 이 두 시스템 간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3D마크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탈 점수에서는 꽤 차이가 벌어지지만 이건 사실 CPU 포인트가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그래픽 스코어만 두고 봤을 때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테스트에서 아주 미묘하게나마 5800X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D마크 테스트 점수를 두고 본다면 5600X보다 5800X에서 조금 아주 조금 그래픽 스코어가 높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600X와 5800X 시스템에서 4K 해상도와 QHD 해상도로 몇 가지 게임의 벤치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trips. Peace is mine. Break the bricks. Monkey's time. Half a days. Spend the time. Do your thing. Have some choice. Go to trips. Peace is mine. Break the bricks. Monkey's time. Half a days. Spend the time. Do your thing. Do your stuff. Get over it. Start with it. Take your time. Fascinate. By the way, we are here then we cannot think about. We cannot think about. Serve yourself. Have a drink. Feel the power. Now talk to me. Tell me things I want to hear. Now we go to sleep. We wake to feel. 이 게이밍 테스트의 경우 와치독 리전이나 호제던 등 AAA급 게임의 경우 5800X 시스템에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프레임이 나와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PUBG, 배그의 경우는 5600X 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 배그가 6코어를 사용하는 5600X에 조금 더 최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배그가 많은 코어와 스레드를 가져다 줘도 잘 못 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개적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레임 차이라는 게 크게 뭐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3080 불칸의 경우 5600X가 낫다, 5800X가 낫다 라고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냥 그래픽 카드를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발열과 소음은 어땠을까요? 실내 온도 24에서 25도 수준으로 이 오픈 케이스에서 1시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최대 온도는 71도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도 뭐 대략 71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온도만 두고 봤을 때는 쿨링 성능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음은 스트레스 테스트 간 소음 측정기와 소음 측정 어플로 측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음도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품만 있다면, 그리고 가격만 좀 정상적이라면 뭐 사실 살 사람은 다 살 겁니다. 뭐 이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제품은 따로 깔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일단 뭐 갬성 있고,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이거는 뭐 다른 제품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불칸만의 감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600X나 5800X의 경우 오늘 보신 것처럼 차이점은 있지만 이 차이점에 큰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단순하게 게임만 이야기한다면 굳이 그쵸 5600X, 5800X 뭐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자, 탄탄한 성능과 감성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러비다투 채널에서는 다양한 IT 정보와 관련 소식, 그리고 제품 리뷰와 제품 정보 등을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새 그래픽카드 리뷰하면 이런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사지도 못하는 거 내가 왜 이 영상을 보고 있을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예. 이 댓글에 여러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그 리뷰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사실 공감이 가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리뷰를 하면 요즘은 왜 이렇게 리뷰 말미에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리뷰할 때 제 리뷰를 보고 제품 구입에 잘 참고했다. 그리고 어떤 걸 구입을 해봤는데 리뷰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랑 뭐 비슷하게 느꼈다. 혹은 어떤 부분은 어떻더라. 사실 이런 피드백이 받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들까지도 하나의 리뷰가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힘들죠. 네. 자, 다음에도 그래픽카드 리뷰는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녀석 리뷰를 할까요? 뭐 눈치 빠른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해봐야 될까요? 재밌는 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